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3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서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또 김정은은 더욱더 핵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군사적 도발을 일으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한을 UN 회원국에서 제명하도록 하고 그리고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치권은 어떤 것들을 수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대국민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한을 UN 회원국에서 제명하기 위한 UN 청원 및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된 것은 UN 제프리 펠트먼 UN 사무차장이 최근에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북한과의 대화를 읊조리고 있고 우리 정부도 지금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화를 해왔지만 그 대화의 결과는 북한의 핵무장과 대한민국과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한 핵 위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한을 UN 회원국에서 제명하고 북한의
나와 있는 북한에서 뉴욕에 나와 있는 이 북한 대사들이 지금 미국의 정복 세력들과 비밀리에 만나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들을 취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유엔에서 이 북한을 제명시키고 이 뉴욕에 나와 있는 미국 북한 대사들을 추방할 때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참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입장에서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제명하기 위한 유엔 청원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청원서는 이웅길 탈북 군인과 이 통역을 해주실 분은 이창호 구국동지의 연정단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제명할 것을 청원한다. 최근 제프리 벨트만 유엔 사무차장은 방북을 통해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논의를 하고 돌아왔지만 사실상 빈손 귀국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다. 북한의 핵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유엔과 국제사회는 육자회담과 유엔 대북 지원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하고 협상하고 인도적인 대북 지원을 해왔지만 현재까지 북한의 핵 문제는 오히려 더욱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완성 단계라고 자랑하는 북한의 핵은 미국의 본토를 겨냥하여 협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북한의 식량난과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 북한은 지속적인 숙청과 공개 처형 등으로 세계 최악의 공포국가, 테러국가임을 자인하고 있다. 더 이상 북한의 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이 불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지난 2014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열악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된 공식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세계인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 경악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김일성의 사위이자 김정은의 공업으로서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까지도 즉결 심판과 기관단총 연발 사격에 화생방북기까지 동원해 공개 처형했다. 그리고 2017년 6월 19일에는 북한으로 여행 갔던 22세 젊고 건강했던 미국 청년 오터 원비어를 17개월 만에 뇌사 상태로 송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잔인한 만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아무런 정당성도 없이 혈통주의에 근거하여 세습된 김정은의 3대 세습 정권은 수백만에 굶어 죽는 식량난과 시시각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조차 말살하는 전 근대적인 압제 정책으로 더욱더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실망과 분노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의 안정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인명이 사살되어야 할지 예측이 어렵고 사소한 잘못에도 엄청난 정치적인 혐의를 씌워 숙청하는 유혈낭자한 살육 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의 잔인한 살육 만행은 김일성 시대로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은 서관이 노동당 농업담당 비서를 비롯하여 고위층 관부들을 대대적으로 공개 처형 학살했고 심화소를 통해 2만 명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숙청하고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공개 처형했으며 300만 명 이상을 굶어 죽게 하였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1995년 김일성이 사망된 후 김정일은 북한 전역에 이제는 공화국에서 총소리를 낼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공개 처형을 지시했고 전국에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재판도 없이 즉결 심판으로 파리 잡듯 공개 처형하였으며 사형장도 따로 없이 장마당에서 이처럼 잔인한 만행을 감행하여 사상 최고의 공포정치 시대를 열었다. 한때는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하여 출세 가도를 달리던 수많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숨은 공로자, 숨은 영웅으로 불리며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으로 진행된 무차별 공개 처형은 300만 명을 굶어 죽이면서도 김정일의 왕국을 지켜낸 비결이기도 하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자료는 김정은이 수백만이 굶주리는 최악의 식량난 속에서도 1년에 무려 6억 4,580만 달러의 호화사치품을 사들였고 13억 달러를 들여 핵실험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김정은이 2016년 한 해 동안 탕진한 호화 사치 비용은 7,375억 원이라고 밝혀지고 있다. 오늘날 김정은이 저지르는 잔인한 반인도적 범죄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은 김일성 시대에 시작되어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로 세습된 것이며 북한에서 대를 이어 자행되는 강제 구금과 고문, 공개 처형과 숙정의 공포 정치를 끝장내지 않는 한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으며 핵 포기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들과 자유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북한을 유엔에서 제명하고 김정은 정권의 제거를 위해 힘써 주시는 것이 북한 주민들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길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수백만을 굶겨 죽이고 고문과 학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테러, 납치 등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만을 일삼는 북한 정권은 악의 축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의 인권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유엔의 성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북한을 유엔 가입국에서 제명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간곡히 요청한다. 세계의 평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 해방을 위해 유엔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북한을 유엔에서 제명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김정은과 김정은의 인권 말살 행위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동참하는 자들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무런 보호 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독재의 총칼 아래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죽어야 총소리 없는 전쟁이 끝날지 기약조차 할 수 없어 절망에 떨고 있는 2천만 북한 주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 세계의 평화와 인권 보장을 위해 수립된 유엔이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인 김정은 정권을 유엔 가입국에서 제명하는 것이 유엔의 설립 정신에도 맞는 것이다. 김정은의 북한을 유엔에서 제명하여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과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북한을 탈출한 3만여 탈북민들과 대한민국의 자유애국 진영은 2천만 북한 주민들의 간곡한 소원을 담아 간절히 청원한다. 다음은 유엔에서 북한을 제명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스피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 인권정보센터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전 러시아 대사이신 이재춘 대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춘 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재춘입니다. 저는 북한 인권정보센터라는 이 조그마한 NGO 단체에서 현재 북한의 동포들이 참으로 참혹하기 그지없는 열악한 인권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또 저는 우리 이해란 박사가 하시는 자유통일 문화원을 위해서도 조그만 힘으로 돕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의 기초에서 세계사의 유례없는 발전과 번영을 구가해온 대한민국과는 정반대로 수령 독재하의 폭압과 인권 말살 그리고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이미 국제적인 깡패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체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제거하고 2,400만 명의 우리 동포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종식시켜서 대한민국의 주도하에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 길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저는 유엔 회원국들 대부분이 그동안 많은 토의를 해왔지만 아직은 실현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북한에 대한 유엔 회원국 제명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유엔이 창설됐지요.
유엔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첫째는 국제 평화 유지입니다. 둘째는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신장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유엔의 목적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 평화 유지 문제와 인권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유엔의 목적이 바로 북한 때문에 벽에 부딪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유엔 헌장을 보면은 4조의 회원국의 지위는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수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평화 애호국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취해지는 강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 대하여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원국으로서 특권을 정지시키는 일이죠. 이어서 제6조에는 이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하는 국제연합 회원국은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서 제명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조항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북한을 유엔에서 제명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따라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계속 거부하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안보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안보리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을 회원국의 중요한 임무로 명시해 놓은 유엔 헌장 25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 경우를 살펴보면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 이외에도. 그런데 이런 나라는 안전보장회의 결정을 자기들은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왜 이행 안 했다고 그러느냐 이런 이제 다툼이 있는데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북한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정 그거 잘못된 것이다. 처음서부터. 그러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엔과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벌써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 자격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2006년에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시작했고 바로 그 직후에 안보리가 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결의를 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안보리 결의 1718호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때에 안보리가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 와 있던 북한 대표가 벌떡 일어서 가지고 이따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우린 절대로 수락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당시에 존 볼턴이라는 미국 대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바로 우리의 결의를 반대하고 도전하는 이거 과연 북한이 유엔 자격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이 문제가 발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동안에 우리도 유엔에 나가 있는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 대사들이 계속해서 이 유엔의 자격 문제를 토의하는 제6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제6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번 이 북한이
유엔 회원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지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 자격 정지나 또는 제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지금 5개국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국 전체를 포함한 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이 국제 깡패를 비호하고 묵인하고 하고 있는 세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이런 반대에 걸쳐서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게 아직 실현이 못 되고 있어요.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던 유엔 인권이사회 COI 이 2014년에 결정된 COI 북한 인권 특별보고 여기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제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을 이건 깡패국가고 더 이상 회원국 자격이 없다는 그러한 그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렇게 여러 민간 단체 그리고 이 탈북민들이 관여하는 단체들이 오늘의 행사를 통해서 이 북한이 유엔 회원국의 자격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하지 말고 제명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소리 높여서 외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이제 물론 레터로 유엔에도 가겠지만은 이 목소리를 우리가 더 높이 들고 우리 국내에서도 여기 호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이고 러시아고 이러한 국제적인 여론을 계속 끝까지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압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행사 참으로 아주 시기적절한 행사라고 보고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하드리고 진심으로 지지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으로 계시는 전 통일부 차관 김소구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란 박사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 그리고 여기 많은 애국 인사 그리고 많은 탈북민들께서 참석을 하셔서 우리 한반도의 장래를 걱정하시는 데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이재춘 대사께서 말씀하신 거에 하나도 제가 더 보탤 것이 없는데 그걸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영광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지만은 북한 체제는 국가라고 할 수는 없는 깡패 국가라고 이미 낙인이 찍혀 있지만은 굉장히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규범도 지키지 않고 이런 아주 대표적인 정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나 미사일과 같은 국제적인 규범을 어기고 또 미국과 예를 들어서 94년에 핵무기 동결하겠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속여가면서 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단계까지 발전시켜가지고 곧 몇 개월 안에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워싱턴까지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김정은이나 그 소수의 일부는 호화스럽게 살지만은 2,400만의 우리 주민들은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춘 대사께서 말씀하셨고 선언문에도 나왔지만은 2014년 이 마이클 커비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거기에 여러분들도 많은 증언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종합이 됐는데 거기에 그 조사 보고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식량 문제라든지 강제 수용소 문제라든지 여성의 인권 침해라든지 아동의 권리 이런 모든 문제에 관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 상황을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론으로서 북한에서는 지금 조직적이고 아주 광범위하고 또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거다. 반인도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라고 규정을 했어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그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국가의 원수라 하더라도 옛날 2차 대전 전에는 특권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전혀 간섭할 수가 없었지만은 지금 유엔 체제 하에서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해주면은 헤이그에 있는 국제 형사재판소에 기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헤이그에 있는 국제 형사재판소에는 우리나라의 서울법대 교수를 하던 송상현 교수가 재판장을 했고 지금 현재는 정창호 판사가 거기에 18명의 중에 한 명의 재판관으로 있고 재판정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이 되는 조약에는 서명을 안 했어요. 그러나 당사국이 아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전쟁 범죄라든지 그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인종 학살하는 죄라든지 또 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러한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야 된다고 결의를 해주면은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체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프리카의 몇 개 국가의 대통령이나 이런 전직들은 이미 재판에 회부된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체포영장이 돼 있어가지고 밖으로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이번 19일 날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그러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아주 심각한 침해에 대해서 전부 다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제기하고 지금 말씀드린 북한의 심각한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들을 형사재판소에 기소해달라고 유엔 총회의 결의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그거에 앞서서 지난 주일에 12월 11일 날 북한 인권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국제 평화를 위험하게 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그러한 인식하에서 절차상으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을 해서 15개 그 회원국 중에서 10개국이 찬성을 해서 의제로 삼아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비판하는 그러한 회기를 열었습니다. 아직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김정은이나 그런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로 보내는 그러한 결의는 당장은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이 북한 정권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국제사회의 얘기가 우리의 사랑하는 2,400만의 우리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진다면은 그렇다면은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렵지만은 희망과 용기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 그리고 이 모임에서 제기하는 북한이 깡패 국가이고 유엔 회원 자격이 없으므로 유엔의 회원 자격을 박탈해라고 하는 이러한 목소리, 이러한 소리도 이게 결국은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질 것이고 그것이 북한 주민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걸 조직하신 이하란 박사님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경우는 지금까지 잘 아시겠지만은 핵무기와 미사일은 발사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2,400만 주민들이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72년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걸 지금 남한 경제 45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형편없는 국가로 만든 것은 그 국가를 통치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북한에서는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이 돼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친척을 만나고 이웃을 갈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자유들이 인정돼야 하지만 그 하나도 지금 북한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조금만 비판하는 소리를 내면은 영장도 없이 체포돼서 한밤중에 트럭으로 실려서 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강제수용소에서 지금 나오신 분들 여기 계시지만 지금 현재도 18만 내지 12만 명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중에서는 그 영양실조와 그리고 기아로 그리고 고문과 강제처형으로 숨져가는 이러한 동포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예 상태를 우리가 없애도록 도와줘야 되고 북한 주민이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우리가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주민들의 친구와 지원자가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그리고 우리 박상학 우리 대표가 하는 것처럼 많은 그 정보를 외부의 정보를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라디오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USB나 또는 이러한 모든 발전된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이 알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오늘 이 회의를 만들어 주신 이해란 박사를 비롯한 우리 애국단체 그리고 인권단체 여러분들 대표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탈북민 여러분들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인권 실천 연합 상임대표이신 우리 박상학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금년 겨울은 참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눈도 많이 오고 그게 못지않게 우리 지금 북한 인권 활동을 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고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북한을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탈퇴시키자, 유엔에서 쫓아내자 이런 이제 발기하시고 이제 참여하신 여기 현재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 시대에 먼저 나가고 정말 애국적인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이걸
스타트 되신 우리 이해란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이해란 박사님 뒤에 말씀 조금 좀 잘못하셨는데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이라고요. 작년 9월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해란 박사님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 우리 저게 최정훈 사령관도 있고 김태희 대표님도 계시고, 이 북한 인권 활동을 해서 열심히 하던 분들이 만든 단체인데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정권을 바뀌면서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쫄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북한 인권 문제 인권 활동 그런 얘기가 지금 사회에서 기자분들도 솔직히 한두 줄 써주기 힘들어합니다. 유엔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북한에서 대학 때 배운 유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인데, 유엔이라는 게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42년도에 다시는 이런 참혹한 국가 간의 전쟁을 위해서 인간이 무참하게 희생되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집단이라든가 국가에 대해서 견제하자, 전 지구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국가든 유엔 헌장에 충실하자. 그걸 제일 먼저 위반하는 게 어느입니까? 유엔이 만들어져서 제일 처음에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그걸 찢어버리는 게 바로 김일성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처음으로 유엔 헌장을 짓밟아 버린 게 김일성입니다. 전쟁이 이렇게 했어요. 미군도 그때 그 이후에 20개 가까운 나라가 유엔의 이름으로 우리 한반도에 이제 전쟁에 이제 참여했던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그 북한이 91년도인가 2년 동안 유엔에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잘못됐습니다. 유엔 자체가. 유엔도 어떤 때 보면 살짝 좀 맛이 가는 때 있거든. 저런 악의 집단을 어떻게 유엔 헌장을 가장 잔인하게 위반하고 그 북한을 우리 대한민국만 유엔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좀 어리버리했어요. 아니 저 유엔 청용국의 밑바닥 조금도 안 되는 그런 북한을 유엔 동시가입했습니다. 이 자체부터 잘못됐거든. 유엔 동시가입한 자체부터 절대 악하고 유엔 헌장을 짓밟아 버리는 악의 집단, 즉 나라도 아닙니다. 폭력 깡패 테러 집단들이에요. 그거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같이 손잡고 유엔에 들어갔냐? 이거 대한민국 그때 정치인들하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게 문제야. 더 맛이 갔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핵과 미사일을 갖고 지금 국제사회를 공갈 협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최대의 피해자이고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이 일부 언론에서 국민들에서 야 이거 일본도 하고 미국도 하고 이러는데 심지어 북한 핵에 맞을 확률이 제일 낮은 스위스도 하는데 아니 우리 당사국 국민은 무슨 핵 그런 국민적인 훈련을 하자 해도 그걸 하기만 하면 북한에 어떤 다른 비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 정부가 어디로 가자는 건지 그런 비판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화 되고 북한을 유엔 지성공국에서 탈퇴시키자. 이거 원래 우리 주권국가인데 대통령이나 외무장관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경화 장관이. 이해란 박사님하고 강경화 외무장관 교체부터 해야 돼. 네. 이게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에 작년 이제 6월까지 우리 하나원에서 그 탈북자분들이 오시면 하나원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금방 온 탈북자분들을 360명 가까이 설문조사했는데 아주 희한한 일이죠. 설문조사에서 제발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조사가 탈북자분들이 최고랍니다. 놀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전쟁을 바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탈북자분들은 전쟁을 바라느냐? 그 전쟁을 바란다는 미친 사람들이나 바라는 거지. 히틀러라든가 김일성이나 지금 김정은이나 바라는 건데 왜 그 수령의 폭압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북한 인민이 탈북자들 바라느냐? 지금 북한 인민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전쟁 상태보다도 더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열악하기 때문에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저 어떻게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든지 또는 우리도 또 어떤 다른 삶의 선택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 비참한 현실입니까? 유엔 성원국에서 일단은 내일 당장이라도 저걸 이제 쫓아버리고요. 김정은 정권, 김정은을 저거 사담 후세인보다도 더 나쁜 놈, 더 잔인한 놈, 알카이다보다 더 나쁜 놈이 지금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자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참수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그 유엔이 이제 뭐 하고 이제 이란 박사님 또 우리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또 하자면은 그 중국 공산당하고 푸틴 러시아 사람들 때문에 좀 안 돼요. 이거 유엔 상임국 5개국 다 손들어야 되거든. 시시콜콜 앞마다 앞에서는 유엔 결의에 찬성하는 것처럼 뒤에 백 돌아서 가지고는 저 악에 김정은에게 링기를 달아두고 무슨 기름을 퍼다 주고 하는 게 생명줄을 연장하는 건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 시진핑하고 푸틴입니다. 저 두 사람이 옆에 있는 한 유엔 말밥이도 안 섭니다. 중요한 건 뭔가 유엔에서 일단은 축출하고 그걸 국제적인 그런 이슈 연대를 만들어 갔고요. 김정은 정권을 하루빨리 붕괴시키자. 이번 토요일 날 내가 광고 잠깐 이번 토요일 날 그래서 김정은 정권 붕괴 국민선언대회를 토요일 날에 이제 정계 강상에서 합니다. 그때 힘들지만은 오늘 또 이해란 박사님께서 이런 좋은 자리 이렇게 하셨고요. 제가 이제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 상임 대표라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엄청나게 할 일이 많으신데 다행히 이 자리에 참석해서요. 이 경청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또 열심히 해주신 또 이제 최정훈 사령관, 김태희 대표님, 또 우리 이해란 박사님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자유북한 방송국장이며 북한인민해방전선 최고사령관인 최정은 사령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사령관이라고 해주신 이해란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자유북한 방송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에 오신 탈북민들이 전하고 싶은 편지를 전하는 방송국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북한 군 출신들 단체의 북한인민해방전선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소구 차관님을 비롯한 우리 박상학 대표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특별히 초대는 받았지만은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이나 모든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북한 주민들이 300만이 굶어 죽고 지금도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미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북한을 유엔 국가에다가 성원국으로 가입을 시켜놓고 우리가 그걸 퇴출을 이 행사를 지금 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그겁니다. 물론 북한이 유엔에 우리 한국과 동시 가입된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아직까지 유엔에서 제명을 시키지 못하고 이 행사를 지금에 와서 한다 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겁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탈북민들이 20명이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마 유엔이 생겨서 유엔 회의장에서 유엔 대표를 처음으로 탈북민들이 20명이 회의장에서 내쫓았어요. 네, 그때 우리가 그 행사를 하면서 무슨 걸 느꼈냐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저 불쌍한 2,400만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노력해주면 이미 북한은 유엔 회원국에서 제명이 된 지도 오래다 그겁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89년도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서 대학생들이 햇불 시위를 하는 건 봤어요. 햇불 행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참 올해 혼란스러운 해 아니었습니까? 촛불로 대통령을 바꾸고 그런 와중에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북한에 매달려서 대화를 하자. 너희들이 도발을 안 하면 우리가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겠다. 연기를 하겠다. 이게 저는 정말 군복무로 북한에서 10년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이게 참 내가 이 나라에서 사는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저 바다에서 산에서 들에서 미사일이나 핵을 발사하겠다고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김정은을 압박할 생각을 하지 않고 70년 동안에 매달렸는데 아직도 김정은에게 손을 내민다? 이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 또 자국의 뭡니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북한의 자유란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우리 탈북민들 우리 이해란 박사가 발기를 하시고 또 정말 어제 눈도 많이 왔어요. 정말 추운데 정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많은 우리 탈북 어르신들이나 탈북민들에게 정말 부끄러워요. 저희들이 인권 활동을 10년 넘게 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걸 주체라고 해야 되는데 참 여기 나와서 그냥 이렇게 안타까운 발언만 한다? 너무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물론 우리가 올해 참 혼란스러운 해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그 와중에도 우리 상임대표 박상학 대표는 누가 뭐라든지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꾸준히 보냈고 우리는 내일 당장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북한 주민들에게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시초로 정말 우리 박상학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을 제거하는 게 우리가 북한을 유엔에서 제거하는 길입니다. 김정은을 살려두고는 절대로 우리가 평화를 바랄 수가 없고 또 김정은을 살려두고는 북한을 유엔에서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은 지지와 그리고 이 지지가 우리 5천만 국민이 지지가 돼서 저 2,400만의 국민들이 정말 하루빨리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북한 주민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제가 참 나도 그 땅에서 태어났고 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은 없지만은 대한민국에 와서 느낀 게 뭐냐 참 북한 주민들이 불쌍하고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하성 15형을 쐈을 때 북한 주민들이 반응을 물어보느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네는 긍지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뭐냐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가장 북한 주민들에게 저지른 잘못 중에 최고의 잘못이 뭔지 압니까? 그 똑똑하고 그 순진한 북한 주민들 정신적 불구사를 만들었다 그거예요. 이게 국제사회의 평화를 깨는 일이라는 걸 북한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그겁니다. 핵이나 미사일 발사하는 걸 긍지스럽게 생각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김소구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USB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대북 비라라든가 끊임없이 북한 주민들에게 너희들이 속고 있다는 거 알려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기 탈북민 3만 명과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을 저 깡패 집단인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을 유엔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오늘 이 추운 겨울에도 여기 서울에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의 애국 진영들과 모여서 저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는 걸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 예. 그래 참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여기 오신 분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를 악물고 끝까지 누가 뭐라든지 간에 저 북한 2,400만의 주민들을 위해서 또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김정은을 이 북한을 유엔에서 제거하기 위한 활동에 열심히 참가하겠다는 것을 결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한 유엔 회원국에서 제명을 위한 청원에 대한 스피치로서 마지막으로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 연대 대표이시고 북한 인권 단체 청연합 총무를 맡고 계시는 우리 김태희 대표님, 부산인가요? 아니 김해에서 왔습니다. 김해에서 이 새벽 기차를 타고 오셨는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서 전문가들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다면 저는 북한에서 살아오면서 북한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만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 있나요? 엄마의 뱃속이 아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남자분들 아무리 우월하다 해도 그래도 결국은 연약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성으로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가족 모두를 당에 충성을 다하다가 가족 모두를 잃고 마지막에 오빠 한 사람마저 잃어버리고, 그래서 살려고 정말 어린 소녀의 몸을 두만강에 그냥 버리다시피 가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을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12여 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을 살면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아서 살면서 아이가 보는 4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중국 공안에 붙들려서 북한으로 북송이 되었죠. 갈 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 그래도 내 조국이니까. 두고 온 내 조국, 그리고 내 부모의 혼과 내 형제의 넋이 묻힌 그 땅이 어느 만큼 변했을까 기대도 참 많았습니다. 그랬는데요, 저희가 중국 그 세간이죠. 세간이라 하죠. 그 세간을 넘는 순간 저희들에게는 여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지 않고 구둣발과 이갓나 저갓나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지금 북한에서 오신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북한에서 살아가시면서 자식 같은 사람들에게 이갓나 저갓나 말 단 한마디도 안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몇 번 들었냐의 차이지 단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발길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랬는데요, 저는 북송이 되면서 더더욱 여성 인권의 그 유린의 볼모지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성으로서 참 너무나도 많은 깜방을 다녀본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그 깜방도 한 곳도 아닙니다. 여기저기를 많이 수차례를 다녔고요. 그리고 한국행을 하면서 태국에 있는 깜방도 가봤고, 그리고 국제 난민 수용소도 들어가 봤습니다. 국제 난민 수용소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여러 번 3차례 강제 북송을 당하다 보니까 중국도 여러 번 감방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도 국정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국정원도 바깥에서 안을 걸기 때문에 거의 감옥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생활 중에서, 이 감방 생활 중에서 가장 열악했던, 가장 인간이 아니었던 그런 북한. 그런데요, 지금도 탈북자들이 그 땅에서 자유를 찾아서 그 땅을 떠나서 이 땅을 찾아올 때 그들이 붙들리면 그때와 똑같은, 아니면 어쩌면 그때보다 더한 인권 유린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처음으로 무산군 보위부에 끌려갔는데요, 첫째 특징을 이야기를 한다면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화장지를 쓰시잖아요. 없습니다. 여자들이 조금 좀 중국에서 화장지를 조금 좀 묶어 가져가면 안전원들이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남자 여자 아침에 화장실에 큰 걸 보고 싶어서 손 들어라면 다 손 듭니다. 그러면 한 사람씩 손을 묶어서 2명이 한 사람씩 수갑을 차고 바깥에 나갑니다. 남자들이 먼저 볼일을 보고 남자들 돌아앉아라 해놓고는 거기서 여자들 봐라 하는데요, 바깥에서 봅니다. 바깥에다 변소 그 뒤에 구렁텅이가 있는데 거기다 나무 판대기를 놓고 거기서 여자들 일보랍니다. 남자들이 다 보는 데서요. 그리고 한 손씩 묶였기 때문에 바지를 벗었다가
뒤처리할 종이도 없는데 그 상태에서 또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질겁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화장실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게 북한입니다. 그리고요, 여자들이 돈을 찾는다고 여자들 자궁도 서슴없이 디빕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생리를 하죠. 생리를 한 그 생리 딱지도 다 뜯어봅니다. 돈 있는가 싶어서. 여자들이 돈을 찾아내겠다고 펌프를 300개씩 시킵니다.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그 펌프를 하다가 쓰러져서 기절해서 넘어갑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연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80% 이상이 여성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걸 당하고요. 자, 온성에 가면요, 온성은 그냥 보이부. 네, 거기서도 여성들이 생리를 하면 어디서 생리대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옷을 뜯어가지고 하는데 물이 없어요. 씻지를 못해요. 몇 날 며칠 나오는 그 피를 받아서는 마르고 또 젖고 마르고 젖고 앞에 사람이 앉지 못해서 완전 밀착형으로 이렇게 앉는데 앉았다가 앞에 사람이 조금 좀 베겨서 엉덩이를 들면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지금도 저는 가끔 한 번씩 그것이 올라와요. 그 냄새를 제 스스로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부 안전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단련대라는 데 있어요. 단련대 있는데 그 단련대 이름을 꽃바꾸라 합니다. 온성 꽃바꾸라 하게 되면 또 악나락이 그지없는데요. 거기는 잘 때 안에다가 똥통을 들여 놓습니다. 바게트 하나를 들여다 놔요. 차면 흘러 넘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면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 북한의 깜방들은 선생님 몇 호 깜방 몇 번? 대변 볼 수 있습니까? 소변 볼 수 있습니까? 봐라 하면 보는데 보지 말라 하면 못 봅니다. 그러면 바지에다 실례를 합니다. 여자가 바지에 실례를 했을 때 그 수치감, 모멸감, 죽고 싶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지금 우리의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청진 도직결소에 가서 3개월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걸 봤냐면요. 8개월 된 임산부가 몸을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발로 차더라고요. 하혈을 했습니다. 하혈을 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아이를 떨구는 거는 못 봤어요. 그래서 자기 지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자기 말을 안 들어서 기분 나쁘다고 쌍코피를 터치해요. 한쪽 코피를 터치면 재미없다고 다시 돌려차기를 해서 꼬리발 차기를 하거든요. 한쪽 코를 마저 터뜨립니다. 왜 때리냐 물어보면 억울하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개호원들이요. 여자들 가슴에 손 넣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걸 보면서 그냥 바라만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추행인지 인권유린인지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습니다. 그게 북한 여성들의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밤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끌어내갑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3개월 동안요, 단 한 번도 씻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대열 지어 가면요,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교원이 뭐라 하네? 야, 이 갓난 새끼들이 냄새나 더러봐 못 살겠다. 죽고 싶습니다. 여성으로서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죽기보다는 살아야 됩니다. 왜? 이 땅에 낳아놓은 내 혈육, 굶어서 내 가족 모두를 죽였지만 세상에 중국에 내 자식을 낳아놨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이 엄마이기 때문에 그 모든 모욕과 모멸과 그 모든 고통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생활들 이겨내야 됩니다. 3개월을 하다 보니까 제가 깜방에서 깜방장을 해봤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 몸 수색을 했습니다. 몸 수색을 했는데요. 엉덩이가 모두 새까맣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굳은 살이라 하죠. 굳은 살 아닙니다. 죽은 살이더라고요. 새까맣게 엉덩이가 모두 새까맣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울었습니다. 내 엉덩이도 이렇게 됐겠지.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네, 한 번은 저희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어떤 검사를 하나 했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 선생님이 왔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도직결소에 가면 사람이 많습니다. 200~300명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책상을 하나 앞에다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더니 너희가 중국에서 성관계를 했겠는데
성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자 선생이 보고 거기에서 여자들이 누워서 매독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여자들이 누워서 아랫도리 하반신을 다 벗고 매독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면봉으로 훑어내가지고 사람을 선별을 하는 거예요. 3개월씩이나 씻지 못하고, 아니 어쩌면 북한 보위부에서부터 안전부에서부터 아무도 씻지 못한 사람들이 자궁에 질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별하면 야 이간 나서게 주잡하게 살아가지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이 여성 인권입니다. 북한의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입니다. 저는요 영양실조 와서 가슴에 뼈만 아른거리고 얼굴에 살이 다 빠져가지고 영양실조 3기가 되어서 중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당한 고통과 제가 굶주렸던 배고팠던 그 모든 상황보다도 더 수치스러웠던 것이 여성으로서 여자로서의 인권이 짓밟혔던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간나들아 너희를 죽이려도 총알이 아깝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희가 북한에서 어떤 걸 배웠습니까? 많은 분들 아시죠? 내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을 거느리고 어느덧 김이 머리 휘어졌건만 지금도 아이적 목소리로 때없이 찾는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 그것이 김일성 김정일이 자기들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고 자기네 땅이고 자기들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바깥으로 나갔는데 배신자라고 반역자라고 끌어가서는 여성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그 모든 모멸을 다 줬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북한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여성들이 여러분들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는 그러한 세계의 여인들이 가장 가냘프고 엄마는 강하다 하지만 여성은 약합니다. 그런 여성들이 지금도 북한에서 인권 유린의 고통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라고요. 여지껏 모든 무엇을 한 겁니까? 북한 주민들이 죽어가는 것 오직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나서서 이 발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가 여성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대한민국 무엇을 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잘났다고 명품백 들고 다니고 그럴 때 북한의 여성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같은 국민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묻습니다. 당신들 무엇을 했습니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 현실 앞에 핵이 우리 머리에 와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이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한 겁니까? 10년을 살아왔습니다. 너무 통탄스럽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가? 지금요 지방에 저희 단체에 저희 회원 중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탈북민이 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북한에서 글자도 못 배워서 철자도 제대로 못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학원을 찾아 학원 보내려 하면 학원조차도 없습니다. 맞춤형 학원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박상학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김정은 제거만이 답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악의 죽 김정은, 저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김정은이 참수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네. 국민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너무나 이런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북한을 유엔에서 제명해야 될 이유가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제명하기 위한 이 운동을 줄기차게 될 때까지 벌려나갈 것입니다.